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쭉쭉결 리우입니다. 네, 각도기 각사입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오늘 잘 나오는 거 맞죠? 네네네. 지난번에 입만 뻥뻥 터가지고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뭐 깜빡 실수를 종종 하긴 하죠. 예. 자주 합니다. 네. 예. 오늘은 원래 금요일이 아닌데 나침판이 이제 교육을 가서 제가 오늘 네. 내일 할 걸 이제 바꿔서 오늘 네. 하게 되고요. 내일은 기록적인 날 하시게 됐네요. 그렇죠. 뭐 좀 별로 하기 싫은데 이런 날은 솔직히 뭐 방송하는 게 좀 즐겁진 않은데 이런 날은 가서 이제 술 먹어야 않지만. 되는 날이에요. 그죠? 모여 가서 야야 술이나 먹자. 야야 옛날 같았어. 야 옛날 나와라 같았으면 막 뭐. 이러면서 지금쯤 벌써 자리 다 없는데 아니 술 옛날 먹어 가서. 같았으면 점심 때 갔지. 점심에 가서 그랬었죠. 아니 네. 진짜 제일 좀 황당한 게 이렇게 심각한 물론 이제 뭐 중동권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옛날 러시아권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그냥 소소한 그냥 그 평일날 날벼락 그 맞은 것 같은 날이야. 해 떴는데 날벼락 맞은 벼락 맞은 느낌 그런 느낌 좀 듭니다. 네. 이게 좀 그 누적된 이제 우리나라 좀 시장에 뭐 누적된 문제하고 또 오늘 또 미국이 좀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물도 좀 미국 선물도 1% 정도 지금 약세죠. 네, 그러니까 델타 같은 것도 약세라 가지고 실적 나와서 장 후반에 장 마감 후에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매그 세븐이 문제인 거지. 매그 세븐이 움직이니까 하락을 하니까는 이렇게 된 건데 매그 세븐이 싸진 않았어요. 그렇죠? 싸진 않죠. 네. 그게 이제 불안한 지점이지. 걔네들이 싸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오늘 그 하이닉스가 좀 이제 버티지 못하고 한 5% 넘게 이제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실적은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실적이 전분기 대비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은 한 1,000억 더 마이너스가 났고 순이익도 거의 순이익은 한 5, 6천억 가까이 더 안 좋았어요. 하이닉스는. 네. 매출만 예상치는 뭐 8.2조 예상인데 9조 나왔으니까 뭐 매출액만 이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안 좋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좀 이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기 메모리 사업 부분 일부는 흑자 전환했으니까 뭐 옛날에 장이 좋았다면 이 정도면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실적이었어요. 네, 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HBM 뭐 그런 거 가지고 솔직히 좀 너무 땡겨가지고 52주 신고가가 났었으니까. 네. 뭐 저 엔비디아에 돈이라도 잘 버니까 땡길 수 있는 거지만 이건 뭐 그렇게 보기 좀 어렵잖아요. 미래를 보고 땡겼는데 엔비디아가 오늘 저녁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앞단에 계속 전방 사업이 어떻게 되냐. 저는 이제 뭐 조금 이따 또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2차 전지 얘기할 때 전방 산업이 전기차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만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의 전방 산업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전방 산업은 결국은 지금 현재는 AI니까 오늘의 그 결국 클라우드의 성장률 하락은 AI에 대한 어떤 그 훼손 기대감 훼손이라고 밖에 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뭐 AI 기대감이 좀 크긴 했죠. 뭐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기업 쪽에만 지금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적으로 뭐 AI 관련해서 뭘 사용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뭐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그런 것도 뭐 사용해 좀 사용하다가 마는 거지. 그게 뭐 돈을 엄청나게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을 지금 하는 저기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서 지금 AI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건 맞죠. 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갔으니까 뭐 기대감이 약간 줄어들면 당연히 뭐 그거는 되돌림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뭐 2차 전지도 똑같잖아요. 뭐 5년 뒤, 6년 뒤, 10년 뒤 뭐 엄청나게 수익 낸다고 주가가 막 퍼 100배, 200배 가다가 양극재 같은 거는 지금 뭐 그러니까 뭐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보셔야죠. 고점 대비 뭐 반토막이 났으니까 심각한데 어떻게 2차 전지 반도체 밀었는데 오늘 2차 반도체 중심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뭐 그 외에서 저는 아주 오늘 뭐 제대로 스나이퍼 당했어. 나는 오늘 제대로 스나이퍼 당했어. 딱 누가 저격을 그냥 저 멀리서 딱 한 것 같아. 저는 괜찮아요. 뭐 2차 전지를 내가 몰빵 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퍼 22화짜리 2차 전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갖고 있는데 퍼 22야. 네, 퍼 15, 뭐 22야. 네. 그렇게 하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거니까. 네. 뭐 그런 거 최근에 산 거라 뭐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건 아니고요. 네. 뭐 한 20에서 30%까지는 포트에서 늘릴 계획이 있었는데 오늘부로 제가 현금이 없어요. 오늘부로 네. 다 썼기 때문에 드디어. 뭐 훌륭하네. 늘리고 말고 그럴 이제 여건도 안 되고 지금은 이제 현금이 없습니다. 연초 대비 지금 3%밖에 안 올랐어요, 지수가. 거래소 기준에. 네, 뭐 코스닥도 이제 뭐 80포인트밖에 안 올랐어. 거래소 한 10% 이제 안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코스닥도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코스닥은 조금 심각하죠. 제가 보기엔 코스닥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종가가 저렇게 끝나는 바람에 좀 안 좋아. 근데 지금 이 정도 하락이면 사실 이게 뭐 금융위기가 좀 올 그러니까.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마른 날에 날벼락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정확히 네, 찝어주셨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 금융 위기에는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PBR 배수로 0.85배 언더로 떨어진 거 아니겠어? 이 정도면? 83? 그러니까 0.83 0.83 뭐 이렇게까지 내려. 0.7대는 IMF 그러니까 금리가 무섭긴 무서워. 그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그 2차 전지 막 폭등할 때 비이성적 폭등이 있는 것처럼 네. 또 내려가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금 사정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털고 싶지 않아도 이제 털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네. 뭐 패닉이 오거든요. 오늘 그러면 종가 더 빠지는 거 봐서 가격- 약간 이렇게 가격이 막 쫙 빠지면 반등 없이 이제 장중에 반등 없이 빠지면 이제 팔아야 될 사람들 이제 겁나거든요. 내일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 내일은 더 빠질 것 같지. 그러면 네. 뭐 던지는 거죠 바닥에다가. 지금 아직 안 남았는데 24일 날 드디어 이제 18조가 깨지고 17조로 이제 신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 10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아주 안 좋았을 때 확인을 해보면 16조를 찍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는 과거보다는 16조도 굉장히 많이 는 거긴 한데 어쨌든 현재의 분위기상으로는 16조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다. 신용 하락에. 물론 그것까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옛날은 8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마지노선이 뭐 락은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16조가 그동안에 그 뭐 2100포인트 찍었을 때 저점이었어요. 신용이.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6자 볼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오늘 많이 빠졌을 거고. 그러니까 어제 내일도 빠질 그렇지. 거고. 예. 지금 25일자 안 나왔고 26일자 오늘 26일이니까 지금 가겠죠. 예, 16조 찍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아마 17조 중반 언더가 17조 5천 정도가 깨질 것 같고 그다음에 26일자가 나오면 내일 나오는 26일자 5가 한 17조 초반이나 16조 후반쯤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 뭐 앞으로 미국의 그 다이먼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 뭐 큰일이 생길 거다 뭐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금리가 5% 이상 넘어가니까 사실 어디서 터지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지만 그걸 뭐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고 그냥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어떤 그런 뭐 뭔가가 신용 문제가 생겨서 터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여태까지 뭐 한 20년간 PBR 0.65배? 그 정도가 이제 역사적 저점이죠. 예, 그러면 역사적 저점. 20% 정도 안 빠지네. 그럼 2천 깨지. 여기서 말하는 신용 문제는 신용 잔고가 아니라 크레딧 디폴트 그러니까 즉 시스테미컬 얘기잖아. 네네, 뭐 금융사가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느 뭐 펀드가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옛날 08년처럼 그런 뭐 상업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뭐 은행으로 전이된다든지 이런 외에 시스템 큰 게 나면 뭐 더 이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기미 거라는 뭐 기미가 그런 없잖아. 게 없는데 그런 기미가 없어. 지금. 하여튼 지금 바사는 뭐 이제 2차 전지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좀 역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겠다 지금은. 부메랑 맞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은행들 중에 일부는 지금 대출을 너무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몇몇 은행들이 대출을 너무 공격적으로 했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PF 관련해서 빵빵 터질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 브릿지는 지금 잠궈뒀잖아. 문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릿지는 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브릿지가 터진다고 IMF가 오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 이제 그게 터지면 이제 전염 효과가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거잖아요. 뭐 뱅크런 한번 일어나면 다 빼는 것처럼 이제 그런 전염 효과가 나올까봐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 무너졌다고 시스템 리스크냐고. 뭐 우려는 할 수 있고 두려움은 가질 수 있죠. 그런 게 무너지면 이거 점점 이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 그렇지, 일파만파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PF가 참 문제긴 해요. 이게 사익을 추구하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공익적인 자금이 투입돼가지고 그거를 살려주는 거라고 이게. 근데 사실 그거 잘 된다고 뭐 우리가 좋은 게 없지. 국가적으로 좋은 게 없어요. 그분들이 좋지. 세금은 내겠지만 시행사들이 네. 좋은 거지. 잘 되면.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는 거래소가 마이너스 2.71% 하락해서 2299, 2300이 깨졌고요. 코스닥은 3.5% 하락해서 7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시초가가 670좀 됩니다. 코스닥이. 뭐 얼마 대략 한 10% 안짝으로 지금 남아 있는 네. 상태고요. 수급은 오늘 개인이 3,2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4,700억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100억 매수를 했고, 등락 종목 수는 이제 거래소가 80개가 올랐고 839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727억 매도를 했고 258억을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기관이 600억. 그래서 뭐 양매수를 하긴 했는데 뭐 지수를 뭐 어떻게 하진 못했습니다. 등락 종목 수는 150개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1,400개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거의 뭐 순위권 안에 드는 그런 하락 종목 수가 아닌가. 그렇죠. 네. 종목 수로 보면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는 업종이 오른 게 없어요. 다 하락해가지고 종이 목재가 12% 하락했는데 이건 영풍재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영풍재지 거래 드디어 쌓였던 미수금 좀 없어졌죠. 1,800만 주 가량 하한가에 쌓여 있는 거 뭐 한 며칠 한 3, 4일 뭐 더 이상 그 이상도 뭐 갈 수 있겠다 싶고. 누가 사겠어요 이걸. 화학이 4% 하락해서 뭐 LG와 뭐 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뭐 6에서 4% 가량 하락을 했고요. 철강도 뭐 오늘 4%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5%, 고려아연 2%, 현대제철 3%.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오늘 외국인이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아마 환매수 이제 숏해놓은 거 들어온 게 아닌가. 숏 환매수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뭐 미국 국채가 계속 이제 좀 강세를, 원래 저번에 빌 에크먼이 이제 환매수했다 그래가지고 좀 떨어진 다음에 재차 올랐는데 오늘 국채 입찰이 또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지금 없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특히 이제 그 프라임 브로커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기관들은 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사는데 해외 투자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그런 얘기가 6개월 평균 있더라고요. 입찰률이 65%가 있는데 지난번에 60%로 떨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수요층이 굉장히 얇다. 이래서 국제 시장이 갑자기 빠그러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경고를 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준밖에 사줄 사람이 없다. 지금 연준이 국채를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계속 그 QT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또 연준이 이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자기네들 이제 할 일 없어. 우리 대신해주네. 이렇게. 그래서 뭐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지금 4.987입니다. 4.987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근데 이게 조금 안 좋은 모양새인 건 미국 하원 의장이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하원 의장이 네, 그렇죠. 저기 마이크 존슨이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또 어떻게 됐는데 트럼프를 지지했던 극우 성향의 인물이라고 하고요. 뭐 거의 뭐 잘 모르는 의원이라고 다들 그렇게 좀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미국 셧다운이 이 극우 성향의 마이크 존슨이 되면서 또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좀 키즈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합의를 좀 이제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다 또 셧다운 되는 거 아니냐, 11월 17일 날. 그러니까 결국 또 채권 금리가 안 떨어진 이유는 그런 해석이 지금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오늘 아침 이분이 뭐 연설한 바로는 뭐 이스라엘 지원을 뭐 아주 뭐 확고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또 바이든하고 또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뭐 또 그런 거 봐선 또 어떻게 잘 또 쿡닥쿡닥 해서 뭐 그렇지, 협상 자리에 들어가면 또 좀 틀리지. 해서 넘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래도 선출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이제 정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돌아가는 거니까 뭐 나쁘게 또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채권 시장은 나쁘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채권 시장은 5% 근처까지 간 거는. 그리고 또 오늘 뭐 미국
그 자동차 노조가 지금 파업을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게 잠정 합의에 지금 도달했다 뭐 이런 소식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4년간 25% 인상 임금 인상 뭐 그런 부분들 제안을 했는데 동의를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뭐 좀 서서히 지금 사실 지금 시장에 악재만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나둘씩 거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돈을 다 썼다고 했는데 저는 뭐 더 빠져도 이 정도면 뭐 사서 죽자 뭐 그런 지수대이기 때문에 먹고 죽자. 뭐 지금 뭐 여기서 더 빠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현금 들고 계속 뭐 저한테 문자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옥문 열렸네, 막 이러고 자기 현금 다 갖고 있네, 막 이러면서. 그분은 계속 현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서 결국 사면은 10% 찔끔 사고. 그런데 그렇지. 야, 연평균 2자릿수 수익률 날라면 그냥 물릴 거 각오하고 물량이 들어가야지. 그렇게 사가지고 연평균 10%나 나겠어?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군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런 성향이신 분들이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성향이 다 각각 투자자는 다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현대자동차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엄청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뭐 매출은 매출은 예상치보다도 좀 잘 나왔고 41조 원, 네. 영업이익도 예상치보다 한 3천억 더 나와서 3.8조 원, 네. 순이익도 3.1조 원, 예상치보다 다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 3분기 실적이에요. 네, 근데 뭐 피크 아웃이라고 수치상으로는 이제 전분기 2쿼터보다는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때보다 이제 매출도 한 1조 줄고 영업이익도 한 4천억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수치만 보면 피크아웃이 맞는데 워낙 지금 수치가 좋아서 이 정도면 약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실적 사상 최고치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뭐 아주 좋죠. 그렇죠. 네. 근데 네. 분기별로는 이제 전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수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이 정도도 그래도 아주 굉장히 좋은 실적이고 뭐 실적이 좋은 건 제네시스가 좀 이제 원래 잘 팔려? 워낙 비싼 차잖아요. 그게 아마 되게 많이 남나 보더라고요. 제네시스가. 많이 남지. 그래서 그게 좀 잘 팔려서 제네시스는 많이 돌아다니더라. 그게 이제 좀 괜찮거든. 디자인이나 뭐 성능이나 보면. 근데 이제 약간 좀 프리미엄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S클래스 타던 사람들이 그걸 물론 S클래스 이제 타던 거니까 옛날 차고. 외제차 못 타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 타는 거죠. 제네시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타는 게 아니라 S클래스 타는 사람 타는데 좋대. 그러니까 이제 뭐 좋다 그러더라고. 국산 차만 타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선택하는 거죠. 아니야, 사장님들이 S클래스 타다가 바꿨는데 좋대. 왜 S클래스 타다가 바꿔요? S클래스 타야지. 오래 탔으니까. 또 S클래스로 바꾸면 되는데 왜? 몰라. 근데 하여튼 그걸로 바꿨는데 좋다 그러네. 예. 좋긴 리스가 좋죠, 잘 돼서 좋죠. 그런가? 리스가? 그러면 S클래스 타다가 잘 안 바꿀 텐데 바꾸시네.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이 뭐 카타르 뭐 이런 데 순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17척 39억 달러 가량의 LNG 운반선 수주를 했고요. HD 현대는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 그렇게 썩 뭐 좋지는 않습니다. 별로였어요. 별로였고 근데 어제 한화 저 오션 나온 건 괜찮았는데 네. 하여튼 뭐 근데 조선주는 사실 뭐 실적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고 이 수주 보고 투자하는 거라 나중에 실적이 막 엄청 좋다 그러면 그때 파셔야 됩니다. 이게 참 그 최근에 공부를 해봤는데 이미 중국의 수주가 절반이 넘어요. 전 세계 수주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 세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도크를 마냥 늘릴 수가 없잖아. 없지 도크를 뭐 어떻게 늘려요? 못 늘리지. 도크를 늘릴 수는 있지. 근데 설비 증설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너무 세게 에이, 달려갖고 안 하지. 지난번에 나 같아도 안 하지. 그런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나. 중국 애들은 그냥 거미줄 친 거 다시 싹 다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완전 죽어 있었거든 도크들이.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내수 시장 큰 애들은 질러서 그냥 그 콘크리트로 있더라도 처박아 놨다가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중국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고도의 부가가치가 안 나오면은 와 이거 되게 어렵다. 되게 노는 사람들 많잖아요. 중국에 지금 노는 사람들 데려다 일을 시키면 되지. 청년들 보고 농촌에 가라 그러잖아. 농촌 안 가고 여기 식량 위기 난다고. 조선소에 가가지고 미국하고 싸웠을 때 결사항전 할 때 식량 위기 나니까 농촌을 개발해야 된다. 대학생들 보고 농촌 가라고. 지금. 그래서 올해 조선 3사의 수주 목표는 초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 추가로 한 30척 정도 카타르 에너지에서 LNG 운반선 발주를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에서 각각 수주를 받기 위해서 막판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뭐 아마 또 수주 소식은 또 나올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LNG만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단순한 거 뭐 벌커나 이런 건 안 받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아까, 조금 가격이 비싼 거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반도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래도 뭐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뭐 실적이 약간은 뭐 미스가 났지만 그래도 뭐 반도체를 좋게 보는 그런 이유들을 좀 제시를 한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뭐 트렌드 포스에서 이제 3분기나 4분기 메모리 가격 상향을 좀 했고 네. 뭐 한 13에서 18%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디램 수요도 한 6% 정도 모바일 디램 뭐 좀 증가할 거다. 그리고 지금 대만의 모바일 관련된 그 서플라이 체인인 3쿼터 매출이 크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TSMC 설비 가동률도 지금 상승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 좀 바닥을 좀 확인한 거는 뭐 확실한 것 같다. 이제 뭐 회복이 어느 정도가 좀 될 거냐가 이제 회복의 문제가 속도가 아니냐. 문제가 되겠죠. 속도는 네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네, 속도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속도가 뭐 엄청 빠를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모르죠. 내년에 또 갑자기 푸틴이 죽어서 전쟁도 끝나고 뭐 갑자기 뭐 저기 팔레스타인도 또 뭐 휴전하고 그러면 또 내년에 좋아질 수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하고 모니터 노트북 언제 바꾸실 거예요? 핸드폰은 사실 바꾸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노트북은 노트북도 이거 작년에 다시 산 거예요. 고장나서 사실 여기 고장 나가지고 이거 방송하다 중간에 고장 났잖아. 이제 애플이거든요.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숨은 그림 찾기 이거 숨은 그림 찾으면 대단한 거야. 야, 이거를 만약에 여기 애플과 좀 차이를 내려 한번 봐봐봐. 이 애플과 이 애플의 차이를 아시면 선물 하나 줘. 책 하나 보내드려. 책 하나. 네. 주소 보내주십시오. 네. 네. 일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악재가 뭐 그냥 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격세지감인데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호재가 그냥 빵빵 터진 7월 6, 7월만 해도 뭐 난리였는데 그냥 4개월 만에 그냥 지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지만 거래 대금이 이상 징후가 나오면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 나 오늘 저기 복기록에 그 새로 만들었어. 고점 신호라는 복기록을 만들었어요. 200번째 나의 복기록인데 고점 신호 거기에 그거 들어갔어요. 62조 이런 폭발적 거래 대금 고점 신호다. 고점 신호. 지수가 얼마가 가던데 3,100을 불렀지만 2,650에서 고점이 올 줄이야. 그때 저도 그걸 못 팔아가지고 나도. 이게 참. 네, 뭐 인간이 뭐 어떻게 또 100% 완벽하게 뭘 하겠어요? 못해. 그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거야. 이게 제대로 못 맞추니까 버티는 거야. 버텨서 올라올 때까지 한번 버티는 거지. 남들 못 버티는데 나는 버텨.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네, 버티는 거 잘하면 초등학교 때 오래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티는 거 잘하는 사람 버티기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또 단타 잘 치시는 분들 뭐 하루에 뭐 단타 치는 거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근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 앞단의 수요가 계속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전기차 앞단의 수요가 너무 꺾여가지고 이게 진짜 되게 좀 힘들어 이게. 그러다가 거기서 그 상황에서 25년도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공급 과잉이 중국에서는 23년도에 지금 공급 과잉이 발생이 나서 지금 2년이나 빨리 발생했고 덤핑 치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룸버그에서 한 가지 또 뉴스를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280억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그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이제 하잖아요. 뭐 에너솔루션, SK온, 뭐 3사가 삼성 SDI인데 그쪽에서 이제 한 2만 명 가량 노동자를 지금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요쪽도 가입을 시키려고 지금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차 그래서 전지 회사를 2차 전지를 자동차 노조에서 이렇게 좀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이제 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한국 배터리 좀 약간 좀 그렇잖아. 머쓱하잖아요. 이것도 노조가 이거 엄청 또 센데 여기 뭐 저번에도 막 미국 바이든도 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트럼프도 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한국 노조 세다고 해도 여기 가면 아무도 못 내는 분위기야. 분위기 보면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손 스피커 잡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보이니까 노조에서도 상당히 이제 임금을 인상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노조 가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이슈들이 생기면서 미국 내 공장 운영비가 지금도 다른 지역보다 2배 드는데 인건비까지 막 그렇게 이제 노조가 생겨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 또 좀 안 좋은 그런 좀 측면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악재까지 지금 중첩이 되고 있고
에너지솔루션 어제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CFO가 얘기를 하기로는 내년도 매출 성장률이 금년만큼 뭐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톤다운을 좀 한 측면도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북미 내년 대선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GM이나 포드가 전동화 속도를 지금 이제 늦추고 있죠. 낮추는 거죠. 왜냐면 뭐 좀 보는 거죠. 트럼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재고도 쌓여 있어 지금. 재고도 있고 지금 F150이 재고가 7,000대인가 있다는데. 예. 그러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맞으니까 그 말은 뭐 성장하는 거 맞으니까 성장해야 돼요. 저는 난 지지합니다. 전기차 사업이 성장하는 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펄을 막 100배 200배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이번에 실적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뭐 그럼 퍼 몇 배 줘야 돼요?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아니 뭐 퍼는 뭐 사실 영업이익률로 주던지 그래 영업이익률로 뭐 줘. 성장률로 주던지 이렇게 하는 건데 몇 배 줄 건데. 뭐 저는 뭐 한 30배 정도 주면은 현재 기준으로 그 정도 주면 대략 맞지 않을까? 뭐 전 그냥 감각적인 생각으로 나보다는 후하게 주네. 아니 나보다는 후하게 줘. 양극재는 워낙 비쌌으니까 그 정도 많이 낮춰서 그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나는 셀 기준으로 15배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셀은 지금 그러면은 에너지 솔루션 빼고는 적정이에요. SDI는 15배 정도야. 아니 15배 정도 주면 될 것 같아. SDI는 그 정도고요. 네. 뭐 이노베이션은 뭐 그건 아니니까 뭐 좀 다르긴 하고. 왜냐면은 영업이익률 10% 내외 나오잖아. 그러면 평균 PER 배수인데 성장률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50배 더 쳐준다 이거지 러프하게. 포스코홀딩스는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뭐 영업이익률 기준이니까 15배 이상 질 수가 있어? 15배 앱이신데 앱이 솔직히 말해서. 포스코홀딩스나 그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퍼에 비하면 높게 하죠. 대형주인데 퍼가 10배가 아니에요. 지금은 높긴 하지만 비슷하겠네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30배는 좀 사실 셀 기준으로는 30배는 좀 세다. 지금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이익이 250억인가? 어제 기준으로 80배였어요. 그러면 250에서 뭐 증가한다 어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1,500억 작년처럼 1,500억 나온다. 그럼 지금 20조 정도 되는데 20조. 지금도 뭐 100배가 넘잖아요. 현재 기준. 네. 뭐 앞으로 성장한다 그래도 뭐. 제가 성장으로 어제 계산해 보니까 포워드 기준으로 그냥 좀 러프하게 성장 기준으로 때려 보니까 80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만약에 몇 년 뒤에 성장해가지고 7년, 8년 뒤에 됐어. 그럼 그때 되면 사실 100배밖에 어렵잖아요. 15배, 20배, 뭐, 많이 받아봐야 30배도 아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니, 한국의 성숙 사업 중에서 영업이익률 10% 정도 나오면 그냥 10배 받아요, 현재. 10배에서 15배 사이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것도 퍼입니다. 에빗이 아니고요. 순이익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막 2차 전지를 몰빵 쳐라.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한 20%?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나오겠죠? 네, 20%하고 뭐 나머지 30은 IT, 반도체 IT를 더 하고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주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배당주들의 배당률이 개 올라갔어. 나 어제 전화 몇 번 했잖아. 작년만큼 배당 줍니까? 이익 떨어졌는데? 그거 계속 물어봤어. 작년만큼 줘요? 그러면 이제 다 똑같아.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그 기조가 이어가시냐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도 얘기 안 하지 뭐. 근데 일단 뭐 저희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요즘에 또 뭐 그렇다고 뭐 배당률을 뭐 확 반으로 깎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못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이 좀 뭐 줄으면 그 주름만큼 뭐 이렇게 성향을 유지를 하면 되니까. 주당 뭐 800원 주던데 갑자기 뭐 400원 줄 수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실적이 반토막 났으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뭐. 그래도 내가 물어봤어. 그런 회사가 있었어.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작년만큼 주니까 배당률이 10%가 되는 거야. 주가가 빠져. 주가 반토막 나는 바람에 작년에 5% 배당률, 그때 괜찮다 했는데 10%가 된 거예요. 물어봤지. 매출가 이익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그러면 저 얼마예요? 그 총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올해 순이익 나올 예상 순이익만큼 배당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못 주시지 않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배당 가능 이익은 따로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 배당 가능이 따로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또 나는 회계사가 아니니까 또 좀 그 회계 조금 약하잖아. 근데 어쨌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외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이번 2번 하락으로 인해서 나타나서 2달 잘 갖고 있으면은 2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1월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배당락이 크지만 않으면은 운 좋게 한 서너 달 만에 한 10%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졌다. 샀다가 10% 오르면 파시면 되고. 아니 제자리면 배당 받고 아니 제자리면 제자리면 그러지. 샀다가 10% 오르면 팔고, 배당 주기 전에 10% 오르면 팔고, 저희는 단타를 조장하진 않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맞습니다. 단타를 조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도 있다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시장이 이 정도 빠지면 사실 뭐 아무 호재가 없어도 자율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게 정당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문제지. 뭐 이제 좀 그런 이제 그 FOMC 끝나고 그러면 아마 또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게 악재가 또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FOMC에서 금리 동결하고 나면 시장 분위기와 채권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좀 달라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술적 반등은 뭐 반드시 다음 주라도 나온다. 그렇다고 여기서 뭐 다시 근데 고점을 향해 갈 거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아. 예, 다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와가지고 적자리 올라가면 현금을 또 해놓으셔야 돼요. 네. 예, 현금을 지금은 왜냐하면 금리 보시면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파죽지대로 가면서 3,000C, 3,100C 4개 했는데 둘 다 병진됐는데 지금 그 금리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도 금리를 보시고 상단을 좀 줄여야 되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상단을 조금 더 올리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항상 이 추세를 판단하는 걸 세 가지를 본다고 하나는 이제 그 저기 고저점 저점하고 고점 높이는지 고점하고 저점을 높여가면 이게 추세 상승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번에 꺾였어요. 꺾였어. 8월 그때 해가지고 밑으로 뚫었거든. 그래서 이제는 밴드가 뚫리면서 내려갔죠. 예, 이제는 상승 채널이 아니고 이제 약간 박스나 뭐 그런 걸로 그렇지. 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기 선행 지수는 4월달에 저점을 찍고 8월달까지는 올랐어요. 이거는 오케이. 근데 금리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또 다시 그렇지. 원래 하향 좀 이제 안정되다가 갑자기 튀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추세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네.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로 바뀐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게 추세가 다시 뭐 바뀌거나 뭐 형성되고 기준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뭐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늘 오늘 아무런 날이었으니까 호재도 얘기하면 일평균 수출 대금 완전히 늘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네. 뭐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호재 네, 완전히 늘었기 때문에 거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지수상으로는 우상향 뉴스거든요. 엄청 좋은 뉴스인데 지금 가려졌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좋은 뉴스도 분명히 있다는 악재가 거. 워낙 지금 뭐 그러니까 악재들이 너무 많아. 뉴스 확실히 지금. 그 저기 뭐야 이제 뭐 쉽게 하면 이 격투기 선수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선수가 금리 펀치력 갖고 있는 애가 진짜 제일 무섭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호리호리하는 애가 한 대 맞으니까 돌주먹, 아니 쇠주먹이야.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금리의 전쟁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 빨리 지상전을 들어가면은 그게 아마 악재 해소로 될 텐데 뭐 계속 끌고 있으니까 네. 그걸 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하려면 하든지 이거 지금 뭐 약간 좀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이라. 그건 시간 끌더라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갑시다. 네. 근데 뭐 수천 명 중 수천 명 무조건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뭐 무조건 하겠다. 근데 그것도 되게 이제 상징적인 일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무조건 들어가면 물론 이제 원래 이스라엘은 미국 말 안 듣지만 미국의 일극 체제가 깨졌다는 거에 상징적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급파돼 가지고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예. 아유, 자 이제 너무 길게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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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다음 주 정도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네. 생각을 그래야죠. 네. 그렇게 되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되겠죠. 같습니다. 네.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